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지금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또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수범 대표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서남이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덕성, 파워로직스, CCS까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초전도체 관련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과연 내일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을지 어떤 이슈일까요?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실적으로 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를 만한 뭐 이슈는 좀 없었는데 뭐 시간으로 좀 끌어올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신성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 덕성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다들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뭐 그런 부분들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들을 시간으로 좀 끌어올렸다가 또 내일 정규장이 좀 열리게 되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인 아침부터 좀 크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뭐 계속해서 끌고 가지는 못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초전도체가 상승하는 이유를 지금 딱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투자처로 보지는 말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대표님? 네, 그렇죠. 예.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과연 초전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K 오션플랜트도 시간을 거래서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왔어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시간에서는 7%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 시장까지 좀 반영이 될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이제 규모가 좀 큰 상황이에요. 한 1조 1,500원 정도 규모로 지금 공시가 발표가 났는데 일단 신야드 쪽에 좀 건설 투자 부분들이 신규 투자하는 부분들이 공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게 규모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또 해운이라든지 조선주들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상 운임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사들의 좀 수주 역시도 충분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붙으면서 같이 좀 동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설 캐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이 시간 내에서 좀 잡힌다고 보면 되시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지금 대형 조선사들을 대부분 다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 성장에도 충분히 기여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고 또 거기에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풍부하게 좀 수주 잔고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 잔고 역시도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들을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좀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실적주 베이스 기반으로 또 모멘텀이 좀 부여가 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제 해상풍력 쪽에서의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도 신재생 쪽에 대한 정책 구도적인 뭐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으면서 오히려 좀 해상풍력 쪽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좀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오늘 내일 모레죠 27일 날이 또 미 대선 후보 토론회가 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수급에 대한 영향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시간에서 이렇게 좀 강세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마 다음 거래일에서도 상승 기조를 충분하게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K 오션플랜트가 7% 넘게 상승 중인데요. 대표님께도 SK 오션플랜트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풍력 관련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잠잠했는데 이 SK 오션플랜트 상승과 함께 내일 시장에서 풍력 관련주들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내용들 좀 보니까 네. 지금 전라남도, 완도라든가 여수 쪽에 지금 뭐 세계적인 지금 풍력 발전의 터빈을 만드는 회사 이제 베스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덴마크 회사인데 이 회사가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노르웨이에서 이제 DW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랬듯이 유럽 쪽의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해상 풍력 발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SK 오션 플랜트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 앞으로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 뭐 또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도 탄소 배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후 이상에 따른 뭐 라니냐, 엘니뇨 현상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 풍력 발전 관련해서는 해외 쪽의 투자와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하면서 주가 또한 상승 전환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오션 플랜트까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수급 이어받을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재롱산업이요. 재룡산업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5,900원. 75,900원이요. 재룡전기 아니실까요, 시청자님? 재롱전기. 재룡전기요. 재롱전기. 75,900원에 비중은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실까요? 25%요. 한번 수익을 보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뭐 사고 그저께 좀 올라가기면 그냥 올라가려고 냅뒀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앞으로 전망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살짝 손실 중이시긴 한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선주들, 전기 관련주들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전선 전력 인프라 쪽 관련 섹터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올해 하반기도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산업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AI 관련해서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좀 확충, 수요도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입법 추진이라든지 좀 국회 쪽에서 정책, 이런 구조적인 변화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재룡전기가 좀 변압기를 좀 제조하는 좀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변압기가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 수요가 또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재룡전기의 실적 부분들이 더 뒷받침돼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지금 전부 다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은 2022년 대비해서 지금 39%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이익률의 지금 퍼센트제이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실적은 앞으로 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지금 주가는 일부 이제 선 반영이 좀 저는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가가 선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우상향 기조, 저점 대비 고점까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을 주면서도 채널, 쉽게 말하면 이제 우상향 기조의 채널이 깨지 않고 계속 좀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한 차례 좀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또 한 번에 좀 조정을 주고 또 다시 급등을 만들어내고 좀 이러한 좀 N자 파동을 계속해서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지금 평단가가 보니까 75,900원이시더라고요. 75,900원이면은 지금 평단도 제가 볼 때 좀 높기는 한데 아마 75,900원까지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75,900원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은 평단가 근처에서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요. 그 남은 비중을 가지고 다른 포트에 좀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비중을 확보한 포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재룡전기가 일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평단 부근 때까지 재룡전기가
배터리가 안 온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추가적인 반등을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데 5일선을 깨지 않고 그러면 저는 제 차 신고가를 한 번 더 써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상향 추세는 맞다. 하반기까지 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재료운전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코브루 BM이요. 네. 25만 4,400원에 30%인데요. 네. 그 자꾸 물타기 해갖고 그만큼 내려놨는데. 아,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고요. 내려가요. 예, 예. 아, 그럼 올해 초에 처음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아. 작년에, 2월 달인가 했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네. 아니, 30만 원까지 간다 해서 그게 좀 두고 왔더니 그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아, 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럼 두 분과 돈을 거기다 함께. 다 쏟아부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긍정과 부정이 나왔는데 시청자님 어떤 의견 혹시 듣고 싶으실까요? 아니 이게 좀 기다리면 네. 조금 매수가까지는 올 건가 싶어서요. 아, 네. 그러면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까지 네.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저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좋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네. 특히나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7월 4일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2분기에 대해서 저는 2차 전지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과연 제가 왜 긍정을 들었냐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저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저는 어닝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어닝 쇼크가 야 이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좀 벌어질까 실적이 나올까 라고 판단했을 때가 하나의 또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에코프로 BM 하면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어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요즘 워낙 전기차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고 캐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판매량도 줄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장점이라 한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에 비해서 28% 정도 저렴해요. 근데 문제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250km에서 300km 정도 운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기술을 좀 개발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내외 쪽에서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개발 CATL입니다. CATL인데 중국에 보면 체리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지금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겠다 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를 지금 현재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양극재로 생각할 게 아니라 2차 전지 양극재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인한 정말 좀 1,000만 원대 전기차, 2,000만 원대 전기차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실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닷가에 가도 손만 조금 뻗으면 나트륨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톤당 가격도 엄청나게 좀 차이도 많이 나고요. 요즘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워낙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로 상승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차트만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흐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 하반기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제일 먼저 국내에서 가장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회사가 저는 딱 2개 보고 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이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 애견 케미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 발표,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저는 일단 2차전지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도 그렇고 일단 저는 뭐 지금 상황의 추세라면 바닥이 일단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결국 이제 리튬 선물 가격이랑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리튬가만 놓고 보면은 앞전에 저점을 찍고 반등 나와준 구간에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선물 가격이 이탈을 하고 93,50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리튬가가 반등이 못 나와주고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2차 전지가 앞전에 리튬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회복을 못 해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이제 피스커 같은 경우 지금 파산 신청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 역시도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2차 전지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딱히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해드렸다시피 미 대선 후보 토론회가 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만약에 시장에 언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효과 부분들이 일단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의 전반적으로 수급이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회복을 못 해주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점이 어디일지를 좀 판단하는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수급적인 면만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또 2차 전지가 상반기까지는 안 좋고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이슈들이 초반에 좀 많았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그러면 바닥인가 싶어서 들어오는 매수 물량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 뭐 금투, 사모펀드, 연기금 할 것이 전부 다 물량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 물량을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더 밀리는 겁니다. 나오는 물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매수가 매도를 좀 잡아먹을 만한 수급력이 들어와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반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물론 2차 전지 이제 뭐 기노브로 보면은 분명히 성장을 한 산업군은 맞습니다. 성장을 한 산업군은 많은데 일단 지금 평단 대비 비중도 그렇고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가능성도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보자면은 월봉상에서 지켜줘야 되는 구간대까지 근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BM이 18만 원은 깨면 안 된다고 17만 5천 원대는 깨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17만 5천 원대까지도 깨진다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저점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에코프로 BM을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할 구간도 이미 넘어섰고 그러면 결국에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 투자로 놓고 보면은 그 평단 이상까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좀 부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장기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비중이 너무 힘들고 손실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쪽의 포트로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좀 확대를 시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든볼님께서 2차 전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연기되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VT가 있고요. 네. 38,000원에 20% 정도 되는데 사고 나서 계속 쭉쭉 빠지네요. 한번 수익 보신 건 아니시죠, 시청자님? 예. 네, 뒤늦게 조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두 분 의견이 나뉘었네요. 그러면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5만 원 레포트도 나왔고 최근에 좀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냥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대표님?
뭐 지금 현재 상에서는 저는 뭐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뭐 잉글우드랩도 마찬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였고 코스맥스라든가 뭐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거의 다 이제 중소형 화장품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V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좀 심리적인 매수가 좀 더 많았다로 좀 판단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VT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부분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화장품 종목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좀 해보자라 교체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VT 같은 경우 화장품 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VT 사업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화장품 외에도 지금 음반기획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주택 공급, 뭐 바이오, 뭐 광고 대행업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뭐 좋다는 건 다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로 지금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VT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 좀 뭐라 해요 리드샷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콜라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뭐 그런 부분들 뭐 일단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 VT가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뭐 자기만의 어떤 PR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지금 이제 나와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판매량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단기간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뭐 실적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선 반영된 부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셔도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다른 정보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일단 분기 실적 발표 보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의 변화를 좀 보면서 대응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홀딩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긍정에 비슷한 부정 의견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태광이요. 태광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200원에 80%요. 80%요. 혹시 80%나 비중을 실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동해 시추 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뜨길래 샀는데 그렇게 됐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혹시 어떤 분께 상담 받고 네. 싶으실까요? 긍정이요. 긍정이요. 그럼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태광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뭐 태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피팅 밸브 쪽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저 동해 가스전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시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여러 관련 업체들이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뭐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태광 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바라보게 되자면 우리가 좀 기대할 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조선 쪽이 보면은 지금 수주 물량이 갑자기 또 6월달 들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쪽에 이제 머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프랑스 CMA CGA에서 지금 18척이라는 컨테이너를 발출했죠. 어제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이제 좀 공시를 좀 발표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렇듯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6월달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현재 97% 정도 됩니다. 가동률이. 그런데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쪽은 아예 공장 가동률이 103%, 108%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수전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조선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지금 관련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았죠. 그 부분은 분명 태강에도 낙수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강을 동해 가스전 유전 관련된 정보로 볼 게 아니라 조선 관련된 수혜주로 좀 바라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분기에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3, 4분기 갈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선이 좀 이번에 1분기 쪽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4월달, 5월달이 중국 쪽에 밀렸어요. 예, 밀렸는데 6월 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또 3분기까지 좀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태강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시면서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8,000원, 네, 일단 목표가를 좀 가지고 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 들어주셨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그럼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뭐 태강 긍정 주셨는데 네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거의 이사님이 거좀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뭐 팩트만 딱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태강은 그냥 시추 관련으로만 보시면은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쪽도 이미 엮여져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이제 기자재 쪽 주력 제품군이 2차전 쪽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뭐 2차전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뭐 판매가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기자재 쪽에 대한 수요도 단기간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업황이 회복을 해주면서 태강의 실적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지금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지금 17%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본금이 생각보다 꽤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유보율 자체가 지금 4,000%가 넘는 상황에서 부채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재무 건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좀 실적주 그리고 좀 재무 건전성이 좀 안정화가 돼 있는 기업들의 수급이 좀 단발성으로 들어오기도 해줍니다. 일단 지금 가격대가 앞전에 지금 시초 관련으로 모멘텀이 이슈가 이어지면서 한 차례 급등 나올 때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막 탈출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잡은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지금 가격에서 일단 비중이 80% 들어간 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비중 80%를 저는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태강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출발을 해준 단계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한 17,000원에서 19,000원 사이 베이스를 잡고 그냥 그대로 올해까지는 좀 끌고 가보셔도 충분히 좀 고수익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청자님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80번님께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2,870원에 20%. 지금이라도 나와야 하는지 조금 더 들고 가도 될런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한번 수익을 보셨던 건지 지금 공개 매수 가격에 딱 걸려 있거든요. 지금 네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좀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고 클래시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뭐 미용 기기 업체들이 뭐 해외적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적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첫 번째로 이제 환율 수혜를 좀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게 되자면 지금 이제 다들 보면 이제 PF, 소위 해서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대주주가 변경이 되었죠.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실적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영업 마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재무적으로 부채는 좀 줄이면서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리면서 EPS 또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아주 예쁘게 예쁜 옷을 차려입고 파티에 가듯이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미용기기 쪽도 이제 PF들이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앞으로 이제 투자도 좀 확실하게 할 거고요. 뭐 그에 따른 재무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좀 건전화를 시키면서
해외적 수출에 대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는 추가 상승 흐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써니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45,300원에 5%.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에서 손절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며칠째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뭐 별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눌림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결국엔 본전까지 오냐 아니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냐라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잡으셔도 나쁘지 않은 업황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 주요 고객사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 측인데, 일단 갤럭시 A에 대한 출시 효과 부분들이 하반기에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갤럭시 S24의 좀 판매 호조세가 덕산 네오룩스를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를 좀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애플 아이패드용의 좀 OLED 패널 부분들이 좀 수요까지도 좀 증가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스마트폰의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린 경향들도 물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 핸드폰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 쪽에서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연기금이 계속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죠. 연기금이 이제 매도세도 중간중간 한 번씩 나타내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고 물량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기금의 물량이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더 반등 기조도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거든요. 최근 기간에 매도세가 좀 많기는 하지만 일단 외국인도 다시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관점으로 볼 때는 수급적인 면이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손절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격적인 전략 부분도 좀 잡아드리게 되면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36,000원에서 37,000원대 오게 되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직까지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5%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동일 비중 한번 진행을 해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나 아니면 좀 업황이 회복을 해주는 부분들의 수급이 살아가지고 반등이 들어와주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그때 좀 충분하게 수익 실현하셔도 되시고, 일단 평단 조정을 하게 되면 저는 일단 4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정고 라인의 언덕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구간이고요. 여기를 만약에 넘게 되면은 재차 좀 강한 상승력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 1차적으로 저는 목표가는 45,000원에서 46,000원대까지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000원 부근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목표 주가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써니님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국제약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0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최근에 네.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예.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2, 3일 됩니다. 2, 3일 정도 되셨고요. 네, 네. 그러면 좀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월금정에 나왔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시거든요. 그래도 계속 양봉 보여주고 있고, 뭐 요즘에 뭐 100일회 관련주로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좀 네네.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죠.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번 6월 달에도 세 건이나 큰 잭팟을 터뜨렸어요. 대표적으로 IM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상장 회사죠.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협업해서 같이 신약 물질을 만들었던 회사가 HK 이노션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Y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오늘 주가 움직임은 좀 괜찮았어요. 특히나 Y 바이오로직스도 좀 괜찮았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또 6,800억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이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6월 달에서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조금 살짝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검찰 고발도 됐었죠. 소위 해서 이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이 리베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의사가 약 1,000명 정도 된다 하면서 그런 악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락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더 이상 조정 쪽보다는 상승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닝 또 7월 달이 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국제약품 또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6,200원이긴 한데 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한 20%에서 약 30% 정도 의 상승을 좀 기대하시면서 보유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전화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고영. 고영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5,900원이에요. 네. 20%. 한 몇 달 전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19,000원에서 단가 낮춰놨거든요. 추가 매수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고민되실까요? 근데 하락할 때 추매를 해갖고 네. 이게 더 빠질 건지 아니면 매수가까지는 올 건지 추매도 다시 하면 얼마 정도의 추매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다행히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추가 매수도 한번 하셨거든요. 네네. 네. 일단 이제 고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대로 뭐 들고 가셔도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일단 탈출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연기금이 최근 다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제 검사 장비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의 젠스타 역시도 일단 매출이 본격화가 될 시기고요. 일단 또 하나의 모멘텀을 보자고 하게 되면 로봇 쪽이죠. 이제 의료 로봇 쪽. 내 수술용 관련한 의료 로봇이 이제 미국의 FDA 지금 신청을 하고 나서 아마 내년부터 지금 수출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내 수술용 관련해서도 일단은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고영의 좀 가장 큰 장점은 생각보다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보율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거든요.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신규 투자 증설이라든지 캐파 증설 이런 부분들의 좀 기대 모멘텀까지도 우리가 형성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고영이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 내리막으로 빠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까지 강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몇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내리막이 강하게 빠지면서 거래대금들을 줄이면서 빠지는 부분들은 일단 저는 누군가 빠르게 좀 가격 조정을 주고 바닥에서 좀 매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5,900원에 20% 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라인에서 11,200원대 고영이 여기를 만약에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를 만약에 지켜주고 다시금 반등이 들어와 주려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 여기가 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서 긴 호흡으로 보신다 하게 되면은 저는 23,000원대까지 충분히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좀 단기간에 비중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단 근처 왔을 때 비중을 일부 반절 정도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반전은 좀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해서 앞전에 말씀해드린 그 목표가에서 전량 좀 수익 실현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23,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세워드렸는데요.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12,900원에서 추매가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네, 그거 맞을까요, 본부장님? 지금 추매 같은 경우는 1,900원에서 11,000원대 사이에 하시면 돼요. 여기 라인이 일단은 고영이 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월봉상으로만 놓고 봐도 지금 2022년 11월 기준부터 이 가격은 지금 이탈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간대를 만약에 고영이 이번에 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은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일단은 진행을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준다고 할 경우에는 3바텀에 대한 패턴까지도 형성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3중 바닥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3중 바닥 이후에는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경향들도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오면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서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참 오늘 뭐 의료 AI부터 의료 로봇주 관련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참 연락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5728번님께서 노바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3,000원, 비중은 20%입니다. 6개월째 보유 중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4월, 5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뭐 매수가가 좀 보게 되면 이제 13,000원인데 지금 네. 이제 11,05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중은 60% 가지고 있고 6개월째 보유를 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기술적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는 좀 보자. 어차피 좀 제약바이오 쪽에 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렉스가 또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15,000원까지는 일단 홀딩해서 대응해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추세도 좋고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노바렉스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박병주 매니저 나오는 날인데요. 종목 리뷰와 함께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